인터넷 세계에는 신비한 집단이 있는데 그들의 뛰어난 인터넷 기술은 때로는 사람을 감탄하게 하고 때로는 사람을 매우 두려워하게 한다. 이 신비한 집단은 바로 인터넷 해커이다. 그들은 도대체 어떤 무리입니까? 그들의 세계는 또 어떤 모습일까? 다음은 사이버 해커들의 세계에 깊이 들어가 그들의 비밀을 탐구하자. 해커 문화의 근원은 1960년대 미국 매사추세츠 공과대학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컴퓨터는 여전히 부피가 방대하고 가격이 비싼 희귀 물품으로서 주로 과학 연구와 군사 분야에 사용되었다. 그 시기에 컴퓨터 기술에 대한 무한한 열정을 가진 학생과 엔지니어들이 컴퓨터에 깊이 매료되었다. 이들은 자발적으로 모여 밤낮으로 컴퓨터 시스템의 작동 원리를 파고들어 컴퓨터의 더 많은 가능성을 파헤치려 했다. 이 사람들이 바로 해커의 초기 형태이다. 그때의 해커들은 자신을 기술의 개척자이자 혁신가로 여겼다. 그들의 행동은 어떠한 악의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순전히 지식에 대한 갈망과 신기술에 대한 도전에서 비롯된 것이다. 초기의 해커들은 많은 시간과 정력을 들여 운영체제의 허점을 연구하였는데 일단 문제를 발견하면 즉시 개발자에게 피드백하여 시스템을 개진하도록 도와주었다. 그들의 행동은 동기가 매우 단순하고 컴퓨터 기술의 발전을 위해 일정한 공헌을 했다. 컴퓨터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고 인터넷이 빠르게 보급됨에 따라 1980년대에 인터넷 해커들이 골기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때의 해커 집단은 더 이상 단순하지 않게 되었고 그들은 현저한 분화가 발생하여 세 가지 다른 유형의 해커 집단을 형성하였다. 어느 세 집단입니까? 각각 화이트캡 해커, 블랙캡 해커, 그레이캡 해커다. 이 세 가지 유형의 해커는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가 엄청나다. 하얀 모자 해커, 도덕적 해커로 존칭된다. 이 호칭에서 볼 수 있듯이 그들은 인터넷 세계의 정의의 수호자이다. 화이트캡 해커들은 모두 기술이 뛰어난 고수들이다. 그들은 시스템에 잠재되어 있는 허점을 발견하고 관련 정보를 대행하는 기관이나 기업에 통지하여 보안 위험을 복구하고 네트워크의 안정과 안정을 유지하는 데 협조한다. 그들의 행동은 법률 규정과 도덕 준칙에 부합된다. 그래서 화이트캡 해커는 사이버 보안을 지키는 중요한 힘이다. 검은 모자 해커는 흰 모자 해커와는 확연히 다르다. 블랙캡 해커는 사이버 범죄의 주요 실행자이다. 그들은 자신이 가진 기술을 활용하여 다른 사람의 컴퓨터 시스템에 불법으로 침입하여 일련의 악의적인 활동을 할 것이다. 예컨대 민감한 정보를 훔치고 데이터를 조작하고 악성 소프트웨어를 퍼뜨리고 심지어 인터넷 사기 등 위법 범죄 활동을 저지른다. 2017년 전 세계를 놀라게 한 워너크라이 랜섬워어 사건은 바로 검은 모자 해커 조직이 저지른 것이다. 당시 이 바이러스는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되어 컴퓨터가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하드드라이브의 파일이 암호화되며 사용자는 파일 잠금을 해제하기 위해 높은 몸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은 전 세계 150여 개 국가와 지역에 파급돼 수만 대의 컴퓨터가 감염돼 수십억 달러의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 블랙캡 해커의 이런 행동은 블랙캡 해커의 피해를 깊이 인식하게 하고 사이버 보안의 경종을 울렸다. 회색 모자 해커들은 또 어떤 사람들일까? 회색 모자 해커의 행동은 보통 흰 모자와 검은 모자 사이의 회색 지대에 있다. 그들은 시스템 취약점을 발견한 후 때때로 관련 기업에 알리기로 선택하지만 때때로 이러한 취약점을 이용하여 이익을 얻기도 한다. 한때 회색 모자 해커가 한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보안 취약점을 발견했다. 이 취약점을 통해 그는 일부 사용자의 주문 정보와 개인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 그는 이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안전팀에 연락하려고 시도했지만 응답을 받지 못했다. 그리하여 그는 이 허점을 이용하여 일부 사용자의 정보를 얻은 후 이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보수를 요구하였다. 그의 이런 행위는 비록 검은 모자 해커처럼 그렇게 나쁘지는 않지만 마찬가지로 도덕과 법률 규범을 위반했다. 결국 이 회색 모자 해커는 법적인 처벌을 받았다. 사이버 해커가 인터넷에서 비바람을 일으키고 신통력이 넓은데
의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장악한 각종 선진 기술 덕분이다. 사이버 해커들이 자주 사용하는 기술 수단과 도구는 세 가지 방법으로 요약할 수 있다. 첫 번째 방법, 취약점 검색 및 활용. 해커들은 일반적으로 전문적인 취약점 스캔 도구를 사용하여 대상 네트워크 시스템을 전면적이고 세밀하게 검사하여 그 안에 존재하는 보안 취약점을 찾는다. 취약점이 발견되면 화이트캡 해커는 해당 기업이나 기관에 알려준다. 만약 검은 모자 해커가 허점을 발견했다면 그들은 위법 활동을 좀 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 방법, 네트워크 감청과 탐지. 네트워크 통신 과정에서 해커는 네트워크 감청 도구를 사용하여 네트워크 패킷을 포획하여 사용자 이름, 암호 등 민감한 정보를 분석할 수 있다. 한때 해커들이 공항, 카페 등 공공장소에 허위 무료 와이파이를 설치해 다른 사람의 접속을 유도한 적이 있다. 누군가가 연결되면 해커는 탐지 도구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인터넷 트래픽을 감청하고 다른 사람의 은행 계좌, 소셜미디어 계정, 로그인 비밀번호를 획득하여 절도와 사기 활동을 실시한다. 세 번째 방법, 악성 소프트웨어의 제작과 전파. 악성 소프트웨어는 해커가 사이버 공격을 실시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해커들은 바이러스, 목마, 웜 등 악성 프로그램을 정교하게 작성해 인터넷 다운로드, 메일 첨부 파일, 모바일 저장 장치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대상 컴퓨터에 전파한다. 일단 악성 소프트웨어가 성공적으로 이식되면 해커는 피해자의 컴퓨터를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고 그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다. 방금 언급한 워너크라이 랜섬워어 사건은 바로 이 수를 썼다. 사이버 해커의 인터넷 활동은 도대체 무엇을 그리는 것일까? 그들은 모두 어떤 동기를 가지고 있습니까? 서로 다른 유형의 해커 집단은 동기도 다르다. 백모 해커와 같은 일부 해커들은 주로 기술적 도전과 명성을 추구하기 위해 네트워크 시스템을 해킹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난공불락으로 보이는 시스템을 공략하는 것은 자신의 기술 실력을 증명할 수 있는 거대한 성과이다. 이러한 해커들은 자신의 탄탄한 기술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적으로 대기업이나 기관, 사이버 보안 컨설턴트 또는 스스로 회사를 차리면 상당한 수입을 얻을 수 있다. 다른 일부 해커는 바로 직접 돈을 벌기 위해서이다. 예를 들면 검은 모자 해커이다. 이들은 이용자의 신용카드 정보, 은행 계좌번호 비밀번호, 영업기밀 등을 빼내는 불법 수법으로 거액의 부를 직접 챙겼다. 또는 인터넷 사기, 랜섬워어 공격 등 범죄 활동을 통해 경제적 수익을 얻는다.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매년 사이버 범죄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수천억 달러에 달하며 이 수치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 방면의 교훈은 매우 쓰라린 것이다. 정치적 목적이 있는 해킹 활동도 있다. 오늘날 국제 정치 무대에서도 해커는 점차 정치적 도구가 되고 있다. 일부 국가나 조직은 해커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핵심 인프라, 예를 들면 정부 사이트, 에너지 시스템, 금융기관 등을 공격하여 정치적 목적을 달성한다. 이런 규모의 해킹 활동은 이미 사이버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행위는 한 나라의 정상적인 운행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나라와 나라 사이의 긴장 정세를 유발할 수 있다. 총적으로 인터넷 해커는 인터넷 시대에 탄생한 복잡한 군체이지만 별로 신비롭지 않다. 그들의 인터넷 행위는 긍정적인 면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위해를 가져올 수도 있다. 인터넷이 고도로 보급된 이 시대에 우리는 인터넷의 사용자로서 해커 활동으로 인한 위해를 어떻게 방비해야 하는가? 우리는 일반인으로서 사이버 보안 의식을 높여야 한다. 모든 암호를 설정할 때는 보안 수준이 높은 복잡한 암호를 설정해야 합니다. 출처가 불분명한 인터넷 링크에 대해 우리는 일률적으로 열지 않는다. 공공장소에서는 공공무선 네트워크에 접속하지 않는 것이 좋다. 만약 특수한 상황이 있으면 부득불 공공무선 네트워크에 접속해야 하며 은행 이체, 중유계좌번호 접속 등 민감한 조작도 하지 말아야 하며 범죄자에게 절취되어 불필요한 손실을 초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상의 것들은 모두 간단하고 효과적인 안전 조치이다.
내 채널을 구독하고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서 더 많은 지식을 계속 공유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